안녕하세요 여러분, 톰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두 번째 강의 표준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선 표준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파이썬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방식의 고수준 프로그래밍 언어로 스크립트 언어라고 합니다. 즉 코드를 한 줄씩 읽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인터프리터 안에 컴파일러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C 언어 같은 경우 컴파일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코드를 한 번에 컴파일한 이후 기기어로 변환하여 동작합니다. 즉 전체 코드를 컴파일하기 때문에 코드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컴퓨터의 동작 구성 장치는 총 입력 장치와 처리 장치, 출력 장치로 구분됩니다. 입력 장치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크게 키보드와 마우스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게임이 있다고 치면 키보드와 마우스로 캐릭터가 움직이고 사냥을 해야지 그게 게임이 동작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이러한 부분을 입력 장치라고 합니다. 처리 장치는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장치를 의미합니다. 중앙 처리 장치인 CPU와 주기억 장치인 메모리를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력 장치는 컴퓨터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즉 모니터 화면, 프린터 등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입력 장치로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처리 장치에서 해당 이벤트를 동작하고 그 결과를 출력 장치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수업은 이 출력 장치와 입력 장치에서 이벤트를 받고 이벤트를 출력하는 파이썬의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게 가장 먼저 들어가 있냐면 앞으로 우리가 처리 장치에 만드는 코드를 만들 텐데 그러려면 입력을 받고 출력을 해줘야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우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썬의 출력 함수는 프린트 함수가 있습니다. C 언어는 프린트 F 함수고요. 파이썬은 프린트 함수입니다. 좀 차이가 있죠. 프린트문은 모든 프로그램에 존재하지만 약간씩 형태가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프린트 함수를 이용하여 모니터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출력 방식이 파이썬에 존재하는데요. 보시면 따옴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3개, 큰 따옴표 3개도 있으나 사실 이건 잘 사용하지 않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작은 따옴표인데 왜 이런 게 있는지 알아야 되냐면 남의 코드를 혹시 분석할 때 어떤 사람은 큰 따옴표 3개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으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C 언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쌍따옴표를 많이 쓸 겁니다. 저도 쌍따옴표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C 언어는 쌍따옴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파이썬만 쓰시는 분들은 이 작은 따옴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출력 결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린트 F만 입력할 경우 뒤에 /n, 엔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 언어는 당연히 /n이었기 때문에 n을 넣어줘야 되지만 파이썬은 프린트에 기본 디폴트로 /n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엔터를 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n을 넣으면 되고요. 탭키를 누르고 싶다면 /t, 백, 뒤로 한 칸 뒤로 가려면 /b, 그리고 해당 문자의 맨 앞으로 가려면 /r입니다. 이런 옵션들은 C 언어에도 있지만 대부분 모든 프로그램이 똑같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이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한 칸 뒤로 가기와 해당 문자를 맨 앞으로 가기는 보시다시피 글자를 삭제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r 맨 앞으로 가서 개발을 먼저 붙여버리기 때문에 앞에 나는 푸자까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엔터를 안 치고 싶으면 이 엔드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문자의 끝을 원하는 대로 설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대부분 엔드 기능을 반지하고자 사용합니다. 엔드 옵션에는 문자열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 /n이 붙어야 되지만 /n 대신 end에
띄어쓰기 한 칸만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제가 띄어쓰기를 많이 했는데 마찬가지로 많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문자열을 넣었을 때도 문자열이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습으로 Welcome to Python World를 프린트 3개를 사용을 해서 출력을 할 때 다 한 줄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한번 각자 만들어 보세요. 혹시 하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정답 코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separate 옵션입니다. 문자 사이에 특정 문자 혹은 기호를 넣고 싶을 때 사용되는데요. 반복된 구문자가 필요할 때 사용함으로써 코드를 간결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트 맨 끝에 SEQ 옵션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짝대기를 넣으면 전화번호가 당연히 짝대기가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separate 옵션은 만약에 여러분이 수만 개의 데이터인 전화번호를 만들 때 이 짝대기를 매번 누르려면 어려우니 이렇게 사용할 때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일 주소 형태의 separate 옵션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만들기가 실습으로 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는 메일 주소가 메일 이름이 될 거고, 이 가운데 골뱅이가 이 separate로 들어가고 뒤에 google.com이든 naver.com이든 사용을 해서 앞에 값과 뒤에 값을 입력을 받으면 가운데에 골뱅이 s를 붙여서 메일 주소 형태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각자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문자열 출력하기 중에 포매팅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린트에 문자열을 포매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이는 문자열을 지정된 포맷에 맞춘다는 의미로 문자열의 값을 삽입하거나 형식을 지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변수나 상수의 데이터들을 문자열에 알맞게 배치하여 원하는 형식에 맞게 출력할 수 있는데요. 연산자 %를 사용하는 방법과 포맷을 사용하는 방법, f스트링을 사용하는 방법,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프린터 내 출력 옵션을 보면 %s, %d, %.ef 등이 있는데요. 이는 변수 시간의 별표인데 이게 그 해당 변수의 타입에 맞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름은 문자예요. age는 숫자예요. 키는 실수용으로 제가 만들어 놓고 이 각각을 이렇게 %s, %d, %.ef로 출력을 하였습니다. %가 붙고 name, age, 키가 있는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순서대로 name은 s로, age는 d로, 그 다음에 height은 .ef로 가는데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바꾸게 되거나 다음과 같이 하나를 빼먹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뒤에 들어가는 변수의 개수와 앞에 들어가는 이 옵션에 들어가는 이 출력 타입이 개수가 같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맷 옵션입니다. 포맷 옵션은 앞에와 달리 보시면 %d와 %.ef 등이 없습니다. 파이썬 문자를 형식하는 데 가장되는 강력한 도구로 변수, 숫자, 날짜 등을 쉽게 삽입하고 원하는 날짜를 출력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즉, 이 괄호 안에 보시면 이 %s, %d 대신 이 대괄호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점 포맷 사용하여 name, age를 넣는데 이 순서 0번, 1번, 2번이 있는데 이거를 각각 출력할 때 반대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즉 name을 무조건 맨 앞에 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첫 번째 그러니까 age 값을 출력하고 싶을 때 1을 씁니다. 왜 0, 1이냐면 모든 프로그램은 0부터 시작합니다. 변수의 시작은 0이기 때문에 name이 0, age가 1, 그 다음에 혹시 키가 붙은 다음에 2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꼭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숫자를 안 쓰게 되면 차례대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연산도 바로 수행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first와 second, 그리고 first와 second를 더한 값을 2번에 놓고 값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실습으로 4층 연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도 한번 추가해 보세요. 다음은 이 포맷에서 그 문자열 띄어쓰기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자열 띄어쓰기는 이 0번이 포맷의 첫 번째를 의미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번, 1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0번에 10칸,
총 10개의 칸을 요 파이썬이라는 거에 할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렬 옵션에 요쪽 꺽쇠, 잠시만요. 요 꺽쇠를 보이시죠? 요 꺽쇠는 오른쪽으로 정렬한다. 그 다음에 요 반대편 꺽쇠는 왼쪽 정렬한다. 이거는 뭐 어차피 기본 디폴트니까요. 그 다음에 요 위로 올라가는 꺽쇠는 가운데 정렬한다. 즉 이 10칸이 있고요. 이게 10칸인데 10칸에 가운데 정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다가 옵션으로 보시다시피 짝대기와 샵, 골뱅이 등을 이용하여 값을 채울 수 있습니다. 즉 빈칸에 이 값을 채워달라는 것이죠. 실습으로 이 부분을 요 형태로 만드는데 한 줄로 만들어 보시는 것을 한번 각자 개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맨 처음 요 옵션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그리고 가운데 정렬입니다. 다음은 문자열의 옵션을 사용해 출력할 건데요. 보시다시피 0번째 3을 쓰면 세 글자만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10이 있잖아요. 이게 10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3칸을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 점이 안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파이썬이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요 점은 잘라라. 문자열의 점을 사용해서 문자열을 잘라라. 근데 몇 개를까지 잘라라? 뒤에 있는 숫자만큼 잘라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f스트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이썬의 3.6 버전부터 등장했기 때문에 기존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f스트링을 사용할 수 없고요. 앞에와 똑같이 사용되는데 F 글자를 붙여서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즉 F를 붙여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냥 변수 값을 그대로 여기 가로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툴입니다. 앞에는 보시면 이제 포맷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각각 변수를 뒤에다 붙여서 요 가로에 해당되는 값을 이렇게 쭉 하고 넣는데 여기는 그냥 가로에다가 바로 넣게 되는 거죠. 대신 이게 요 형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F 옵션을 붙여서 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와 똑같이 4층 연산을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F 옵션의 그 문자열 활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10칸. 이거 T는 이제 제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건 없어도 되고요. 똑같이 10칸을 할당하고 요 요 파이썬이라는 글자를 변수 값을 10칸을 할당하는데 여기 앞에 가운데 정렬해라, 왼쪽 정렬해라, 오른쪽 정렬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출력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 input 함수입니다. input 함수는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함수로서 사용자로부터 값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원하는 변수의 input 함수를 사용하여 입력값을 할당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테스트에 제가 input을 넣게 되면 여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나왔는데 주피터 노트북에 보면 여기서 입력할 수 있게 화면 창이 떠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제가 키보드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요 앞에 들어가게 되고요. 입력 값이 텍스트, 즉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input 함수 내에 어떤 값을 받을 건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면 제가 무엇을 받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name이라고 써주면 name을 받아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여기 제가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 값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인풋에 내가 어떤 값을 쓸 것인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은 상관없지만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남이 쓰게 하려면 어떤 값을 너가 입력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실습으로 input 함수를 이용하여 이름과 나이, 키 정보를 입력받고 이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만드시고 혹시 모르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